또 발동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떨어질 때 거래 일시 중지시킨 게 서킷 브레이커죠. 근데 또 걸렸더라. 시작과 동시에 바로 하락해서 나스닥도 선물도 하락하고 가격 제한폭도 바로 이만큼 하락해서 서킷 브레이커 걸렸더라. 지금 증시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유가 조금 오르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저기 유동성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하루 오르고 다시 떨어진 거죠. 떨어졌더라. 3대 지수 달라요. 사이드카는 서킷 브레이커보다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5% 떨어져서 바로 하는 게 사이드카고 7% 떨어지고 하면은 15분, 사이드카는 5분. 시작과 동시에 뚝 떨어졌더라.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럼프형도 못 맞겠죠? 지금 결국에는 뭐 엄청 떨어진 걸로 끝난 건 아니고 4% 조금 올랐다 다시 떨어져서 그런데 언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2월 말부터 회복이 안 돼요. 왜? 유가 오늘 또 떨어졌으니까. 그죠? 핵심은 뭐예요 지금? 핵심은 질병 사태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죠.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유가가 지금 이게 수출, 수입 둘 다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되죠. 생산이 줄어들죠. 생산이 줄어들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그대로니까 유가가 떨어지더라. 유가가 떨어지면 뭐 기름값 싸지고 뭐 생산할 때 되게 싸게 해서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는 공급 대비 수요가 엄청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수요가 줄었다는 건 싼데 그걸 안 사요. 살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적자 보고 있는데 그걸 살 여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항공사 관광을 안 오는데 기름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 항공편도 줄이는데 이렇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죠. 뭐 만드는데도 들어가는 게 보통 에너지 내는데 사용하는 게 석유고 그러니까 넘어가 봤더니 유가도 폭락했더라. 브렌트유가 26.98달러. 그 다음에 텍사스유는 22.53달러. 두바이유만 조금 아직 비싸고 지금 쭉 급격히 하락 중이죠. 여기서 저점 찍고 한번 오르긴 했는데 다시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가 막힌 반등이 일어날까요? 제가 영상에서 유가 떨어지면 지금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라고 했을까요? 유가가 4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은 제일 문제가 생기는 거는 셰일 업체들이다. 채산성이 40달러는 해야지 채산성이 좀 나오는데 셰일 오일이 거의 여기 30달러 떨어진 지 한참 돼서 오르긴커녕 계속 20달러대 되고 있죠. 지금 게다가 미국에서는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사채도 갚아야 되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중고죠. 계속 줄이고 있고. 이거 봤는데 어디 뭐 부동산 카페 저기 맛동산 카페 이런 데 가보면은 10달러라고 잘못 알려진 거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오른다. 심리 조장이죠 그냥. 이게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가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왜 다시 또 떨어졌다? 미국이 개입한다고 했는데 장기전 대비한다. 누가? 러시아가. 사우디와 러시아인데 러시아죠. 주로 요거 하는 거는 러시아에서 한다면 또 하잖아요. 한다고 했으니까 개입한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내릴 거다. 유가 전쟁 감산 안 할 거다. 그래서 결국 다시 떨어지더라. 유가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하죠. 이게 사람들 심리예요. 지금 불안한데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해서 무슨 얘기 하나 있으면 올라가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 내려가고 혹시 또 무슨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 이거 지금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유가만 아니라 증시도 이러고 있죠. 증시도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 이용해서 증시는 더 요동치잖아요. 지금 이렇게 심리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거죠. 이 사람들 요때 사가지고 심리 막 이용하고 요때 팔고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분명히 무슨 대책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또 올리고 또 팔고 빠지고 올리고 팔고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은 날리기 십상이죠. 지금 사라고 하는 인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놓고서 뭐 1년 뒤를 봐라. 근데 이게 다 그 질병 사태 하나로만 사람들이 그 몰고 가는데, 그게 끝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러시아가 셰일 업체를 잡아먹으려고 유가전쟁에 들어갔다. 그 사태가 끝난다고 해서 이 유가전쟁이 바로 사라질까요? 절대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유도하는 거잖아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 사라,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 사라. 12%대 폭락했다. 자, 우리나라도 사이드카 발동했다. 오늘 개장 직후 6%. 그래서 5%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5분간 이게 사이드카. 그죠? 7% 미국에서 7%에서 하는 게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떨어졌더라. 더 떨어졌죠, 우리나라. 5%. 요런 데서 시작해서 시작과 동시에 툭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되는 듯 했는데 결국 원위치죠. 최하점까지 다시 가진 않았지만 마찬가지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미국 증시 영향 굉장히 많이 왔죠. 그리고 항상 마감장 보면은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장이 보이니까 미국이 올랐네? 오늘 좀 사볼까 하는데 선물지수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저녁 때, 그 시간대. 증시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벌써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여러 번씩 하고 역대 최악으로 한번 12% 떨어지기도 하고 하루에.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요? 현금.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사태 터지기 전부터 위험했죠. 뭐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절대 미자 한문으로 못 써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미 써서 그런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작년부터 안 좋아졌죠. 작년부터. 그리고 조금 회복하려는 찰나에 터진 거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정말 작년에 그 얘기들 되게 많았잖아요. 현금 부자들이 산다, 부동산을. 정말 그럴까 해서 봤거든요. 자, 어떻게 됐냐? 지금 늘어난 거, 자산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은 이거 부자 보고서 KB에서 나온 거예요. 작년 거. 유동성 금융자산, 현금, 수시 입출금, MMT 이런 유동성 금융자산이 늘었더라. 굉장히. 그죠? 9.7에서 14%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제일 많이 늘었죠. 다음에 빌딩 상가. 왜 늘어났냐? 이거 불법 증여 창구였죠. 그 시세가 없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는 계속 거래되니까 시세가 얼마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 거래되면 의심받고.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빌딩은 꼬마 빌딩 탈세의 창구였죠. 탈세의 창구였는데 11월쯤에 요거 그 제대로 하겠다, 가격 가치 평가하고 감정 평가하고 가격에 맞게 거래하지 않으면 이상 거래로 보고 맞겠다, 증여세도 그만큼 다 받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증여하려고 샀는데 못한 거죠. 그리고 가만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가격이 올라갔겠죠. 옆에서 막 증여하려고 샀었으니까. 그래서 올라간 거다. 자, 그럼 떨어질 땐 어떻게 되나 볼까요? 떨어지는 거. 지금 예적금 불안하죠? 지금 좀 이따 예적금 불안한 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뒤에 바로 나오니까. 현금으로 뺀다. 그죠? 펀드, 주식 많이 빠졌죠? ETF. 그 다음에 뭐 저축성 보험, 기타, 거주 외 주택 줄었죠? 누가 부동산 투기해요? 토지 임야, 기타. 토지도 줄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유율이 늘었다. 가격은 줄었는데 보유율이 늘었네? 뭐가요? 주식이나. 그죠? 그 다음에 신탁 파생상품, 저축성 보험. 보유율이 늘었다. 불안하니까 사는 거죠, 이거. 거주외 주택. 샀다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디 가지고 있어요? 안 팔리니까. 강남상구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어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거주 외로 보유율은 증가했는데 가격은 떨어졌더라. 거주 외주택 쭉쭉 떨어질 징조죠. 지금 얼마 전에 3월 13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 금, 채권도 현금하고 있더라.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래서 주식만 투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뭐 원화도 하락했죠. 달러 사고 막 그랬죠. 국고채물 금리,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팔아서 현금 맞추더라. 왜? 다 팔고 현금화 하더라. 현금화 하는 것도 있고 플러스로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선물, 주식 같은 거 선물했는데 여기 보증금 같은 거 걸어놓잖아요. 여기다가 매일 1일 정산해야 되는데 뚝뚝 떨어지더라. 주식이. 1일 정산하려면 현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현금이 손에 안 쥐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팔기 좋은 바로 현금화 되는 자산들, 금, 채권 이런 것들 바로 자산화해서 1일 정산하는데 넣더라. 이런 영향도 있죠. 환율도 증시 박살나고 얘기하면서 이때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해가지고 지금 좀 편하게 교환을 하겠다. 지금 위기니까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하자. 그래서 간만에 좀 떨어졌다 싶었더니 다시 또 올랐죠. 지금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죠. 달러 사야 돼요? 얼마 전에도 계속 달러 사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지금 달러는 무조건 안전자산이다. 좀 요즘에는 이런 인식이 크죠? 달러 잘 아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게 환율 지금 다시 급등해서 차익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2조 달러 이거 부양책으로 해서 유동성을 푼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샀다가 타이밍이 놓치면은 가격이 또 갑자기 훅 떨어질 수가 있더라. 왜냐면은 미국에서 유동성을 계속 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진통이죠. 유동성이 마구 푸는 게 그냥 답은 아닌데 또 이러면은 이런 얘기 막 나오면은 유동성 푼다고 하면은 뭐가 올라요? 그나마 또 안전자산인 금이 또 오르더라. 아까 13일이었는데 23일 되니까 또 금 다시 오르고 있죠. 그래서 금값도 다시 오르더라. 들쑥날쑥한 거예요. 지금 뭐든 위험한 거죠. 지금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누가 좋다더라 사라고 하더라 그랬다가 떨어지는데 이게 진짜 대세 하락인데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손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경제 위기 때는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사실 안전자산이니까 금을 원하긴 원해요. 근데 이 금을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닌 경우가 많죠. 보통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까 지금 굉장히 현금이 그 순식간에 빠지는 상황이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더라. 심리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이거죠. 자, 그리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GDP 디플레이터가 지금 5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그죠? 그리고 아직 이번 분기 안 나왔죠. 이게 언제부터냐? 2018년 4분기부터 지금 4분기 19년 1, 2, 3, 4분기 떨어지고 아직 안 나왔어요. 이때가 미중 무역전쟁 심화될 때였죠. 그때보다 지금 괜찮나요? 이 디플레이터가 뭔지 아시죠? 이 디플레이터라는 게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는데 이 명목 GDP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고 얘는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물가를 반영하면은 디플레이터가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떨어지더라. 그죠? 물가가 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 실물 가치 자산이 누가 그랬죠? 유동성 푸는데 금리 인하하고 이번에 유동성 계속 푸는데 실물 가치 올라가는데 무조건 사야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GDP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자, 가장 큰 영향은 수출 때문이죠. 수출 감소, 수입 감소. 이게
GDP가 저기 그냥 단순히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투자나 저기 뭐 수출이 이런 거 다 보니까 가장 큰 건 이거죠.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니 작년에 한 10% 떨어지고 올해도 수출 한 1.5% 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둘 다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도 수지도 감소했죠. 무역 수지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까지 지금 쭉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죠. 이 디플레이터가 회복되냐? 다시 떨어질 것 같죠. 지금 2월 상황 봤을 때 이게 경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 와중에 안전자산이다. 뭐가 안전자산이에요? 현금이 제일 안전자산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부동산은 아니죠. 자, 경제 위기 왔을 때, 이런 경제 위기 왔을 때 어떻게 됐냐? 일본 어떻게 됐어요? 바젤 1 시행되고 그때 도쿄 가격이 지금 요 앞부분 잘렸어요? 더 높았어요? 이게 나온 게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거기 세기 시작한 게 거의 200에 가까웠는데 지금 조금 오른다고 했는데 100도 안 되죠. 지금 1999년 수준도 안 되더라. 지금 굉장히 장기 침체죠. 우리나라가 이때랑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죠. 왜?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뭐가 겹쳤어요? 인구 감소되고, 그 뒤에 일본 인구 감소되고, 그 다음에 생산 인구 감소되고. 일본이 실업률이 적은 게 아니라 생산 인구가 적으니까 실업이 적은 거죠. 막 엄청 호황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 고이즈미 때 한번 잠깐 살아날 법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리먼 맞고 다시 떨어지고, 그 뒤에 아베노믹스로 유동성 잔뜩 풀어서 겨우 올린 거다. 요만큼. 근데 이렇게 부동산으로 한번 이렇게 침체 겪은 나라가 다시 부동산 투기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 떨어진 다음에 어디 갔어요? 미국도 리먼 그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쭉 떨어지면서 리먼 망하고 계속 떨어지잖아요. 어디까지? 거의 여기도 한 200에서 140. 제가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 가격 지수는 떨어질 때는 실제보다 적게 나타난다. 일본 같아도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한 70, 80까지 떨어졌죠. 근데 그 당시에 일본 6억짜리 집이 1억에 팔리고 이것도 안 팔리고 그랬던 것도 계속 나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다. 여기 지금 200에서 140이면 한 30% 빠진 것 같은데 30% 아니죠. 반토막이죠. 이 정도면 반토막 이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죠. 유로존은 언제? 조금 더 뒤에 2012년 안팎에서 터지죠. 포르투갈은 그나마 조금 떨어졌으니까 지금 다시 오르는 건데,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데들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해봤자 이 정도죠. 제2의 일본이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오르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한번 침체되면은 이게 장기 침체 가는 게 정상이더라. 지금 인구 감소하는 시기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막 엄청 장려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기 한번 침체됐으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른 것만 꼭 집어서 얘기하죠. 그런 곳들 대부분 그 에세 파킹 한데 발레 파킹 에세 파킹 한데요. 에세 파킹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안 들어오죠. 위험한데 전쟁 나면 다 날아가는 건데 안전한 데만 들어가요. 에세 파킹. 우리나라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싹쓸이 한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는 전쟁 나도 제주도는 괜찮잖아요. 유럽 그 이상 살아났으니까 유럽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올랐는데 포르투갈 가보면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죠. 근데 경기가 보통 그렇게는 안 살아나죠. 이탈리아 살아났다 치더라도 집값은 안 오르잖아요. 계속 또 꾸준히 우하향이죠.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 마찬가지죠. 그리스는 지금까지도 힘들죠.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낫더라. 그때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조금 뭐 살아나고. 이거 거의 여기서 70 막 안 넘어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데서는 부동산 투기 다시 안 들어가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지수가 반토막이 날 정도면은 집값은 더 크게 박살 났다는 건데. 스페인의 경우는 떨어졌다가 경제도 다시 올라가고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스페인의 경우는 약간 번해져. 세금이 적으니까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잉글랜드에서는 세금 많이 떼가가지고 연봉 많이 받아도 실제 스페인 가서 버는 애들이
낫다는 거 유명하잖아요. 세금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사고 하는 거죠. 위기시 다 떨어졌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안 떨어집니다. 금리 인하했으니까 무조건 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유동성 증가인 거는 경제가 잘 돌아갔을 때. 근데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금리를 더 인하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돈이 돌지 않는다. 유동성이 얼어붙었다. 그러니까 돈 좀 써주세요 하고 금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동성이 증가했다. 웃기는 얘기죠. 자, 빠질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수출입 안 된다는 얘기죠. 수출입 감소하니까 수요가 줄어서 유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출입이 감소해요. 그럼 여기 다니는 사람들, 임원도 있을 수 있고 경영진도 있을 수 있고 뭐 임원급도 있을 수 있고 비정규직도 있죠. 대기업 같으면 괜찮은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막혀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자산을 처분하죠. 보통 자산 처분해서 일단 메꾸죠. 부동산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또 자영업 지금 이렇게 해서 소득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해고하고 이런 경우라면 다시 자영업으로 소비를 하겠어요? 당연히 자영업 매출도 감소하더라. 자영업 매출 감소하면은 그냥 장사 접든가. 근데 장사를 접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규모를 축소해서. 그 금액은 어디서? 주택에서 뭐 주담대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가 처분하게 되는 거죠. 안 되면. 지금 보면 수출 다 자영업 작살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업자금 마련하고 해고 증가하고 그죠? 이자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뭐가 나오더라? 금매 나오죠? 금매가 막 나오면은 금매 혹은 투매라고도 하죠. 금매보다 더 심하게 급하게 내놓았다가 아니라 아 이제 망했다고 막 던져버리 투기꾼들도 던지잖아요. 이럴 땐 왜? 아, 금매 물건이 있는데 내 물건이 팔릴 리가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 빨리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투매를 하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집값이 호가가 계속 떨어지죠. 호가 떨어지고 한두 건 실거래 되면은 단지 가격도 떨어지죠. 실거래가도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아 떨어졌으니까 빨리 사야지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은 떨어지는 추세네 더 떨어지는지 기다려볼까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안 팔려요. 일단은 이렇게 팔리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팔리니까 뭐 나오더라? 관망하면은 이자 결국 못 내거나 세금 못 내거나 하면은 파산하는 거죠. 이자 대출이자 못 내면 경매 나오는 거고 그 보유세 못 내면 공매 나오는 거잖아요. 세금 체납하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31억 팔렸던 게 22억에 금매 있다. 이거 지금 21억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22억 6천인데 21억대 거래가 벌써 2건이나 나왔어요. 얘. 아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떨어지냐고. 이 기미가 나왔을 때는 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징조가 나왔을 때는 사지 말아야죠. 하이먼 미스키 모델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다 다시 올라간다고 하고 쭉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때 샀다가 이때 파는 건 현명한 행동이에요? 한 눈쯤에서 사서 상투에서 판다.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할 때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거 떨어지고서 요거 해봤자 다시 결국엔 장기적 하락세 가니까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오른 거 가지고 아이 그래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욕인데 막 계속 유도하는 거잖아요. 자기 거 팔려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사려는 사람들이 여기서 몰리는 거예요. 근데 사려는 사람들이 돼요?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자 그러면은 비싼 게 떨어져요. 예를 들어 20억짜리가 15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15억짜리는 여력이 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더 오를까요? 아니죠. 얘가 가치가 더 있는 놈이니까 얘는 당연히 따라서 떨어지죠. 그러면 9억짜리는 얘가 뭐 한 13억 떨어지면 13억짜리도 따라 밀리는 거고 13억짜리 떨어지면 또 10억짜리 밀리는 거고 9억 규제 덜하니까 수요 더 많다. 9억까지 올라라. 떨어지죠. 8억짜리는 무슨 매우기예요. 지금 매웠다가 다시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면 안 되는 건데 갭 매우기로 노도광은 계속 오릅니다. 저기 금강구는 계속 오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 가격에 8억짜리 더 오를 것 같으니까 9억에 사면 나중에 팔리겠어요? 다음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득 봐서 팔겠어요?
절대 안 되죠. 위에서부터 누르는데. 그러니까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선구 지금 8주, 9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일시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오래 못 가요. 올해 내에 다 떨어져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마다 집값은 급격히 떨어졌더라.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리먼 이상이더라. 경제성장률 지금 블룸버그에서 마이너스 1% 우리나라 거 마이너스 1% 예상했는데 이때가 리먼 때예요. 그러면 올해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리먼 정도구나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마이너스 1%까지 예상이 벌써 3달 만에 거기까지 나왔다. 그럼 리먼 이상이다. 리먼 이상으로 위험하다.